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화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오디오 우선 잠깐 꺼주시고요. 다 고려인프라 정혜선 부장님도 오디오 꺼주시고, 네. 그러면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 강사가 2명입니다. 첫 번째는 엄두영 차장이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 마지막 그 과정은 조무식 위원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엄두영 차장님이 연에서 POM을 돌릴 때 하트러너 구명을 많이 쓰거든요. 저희 아시다시피 폴리케톤 가공성이 하트러너 돌리기에는 좀 어렵다는 인식이 많아서 그 부분을 같이 계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먼저 흑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연우를 방문하면서 거의 스크류를 한 10번, 15번 정도 쌓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연우화 했던 거는 폴리케톤 생산한 다음에 종료할 때 퍼징을 어떻게 하고 다시 재가동을 했을 때 어떤 퍼징 프로세스가 제일 맞고 어떤 퍼징 소재가 제일 적합한지 여러 가지 비교 시험을 했고요. 지금 연우와 작업하면서 그래도 퍼징 소재 중에 저희가 괜찮은 소재를 발견해서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은 밑에 있는 에코마루라는 일본 퍼징 소재가 있는데 지금까지 평가한 거로는 결과가 괜찮게 나와서 사업단 자체적으로는 그 퍼징 소재를 구매를 해서 그 대리점분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흑점이 많이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고객사 대상으로
평가를 같이 시작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퍼징 소재도 중요하지만 폴리케톤 가공한 다음에 어떻게 종료를 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폴리케톤을 안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폴리케톤을 안 남기려면 가공이 끝나고 나서 바로 퍼징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쓰시는 소재를 다음에 쓰는 소재를 퍼징 소재를 쓰는 경우가 많으신데 최소한 고점도 PP, HDP 좀 점도가 높은 놈으로 퍼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종료를 하시는 게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 네, 사출 가공 관련해서 가이드가 몇 번 공유가 됐을 텐데요. 이게 2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강조가 많이 되어 있고요. 흑점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다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에는 가공 후에 빨리 그리고 완전하게 퍼징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퍼징 소재 같은 경우에는 HDP나 고점도 PP로 꼭 하시고 그거보다 더 이제 민감하거나 해결이 안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에 문의를 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생산 종료할 때 같이 퍼징하고 다음에 생산할 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걸 차례차례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하나 아까 앞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 그 핫드런너 유로 막힘 현상이 있는데 일단 런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코드런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너가 같이 사출이 되는 형태고요. 핫드런너 같은 경우에는 그 빨간색 부분이 녹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그 파란색 부분만 경화가 돼서 진짜 제품만 이제 추출돼서 나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스프로나 런너들이 콜드런너에 발생하는 것이 핫드런너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제품을 사출하는 경우에는 핫드런너를 더 선호하고 가동 부품 같은 경우에도 캐비티별로 밸런스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핫드런너의 그 안정적인 수지 공급이 좀 더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우 같은 경우에도 부품이 대부분 작기 때문에 POM을 거의 다 그 핫드런너로 사용하고 있고요. POM을 핫드런너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폴리케톤을 핫드런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이 노즐 끝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좀 경화가 빨리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폴리케톤 아시다시피 녹은 상태에서 좀 상온에 노출됐을 때 다른 소재보다 경화가 빨리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한쪽이 막히면 이거를 뚫으려고 다른 수지가 투입이 될 때 다른 캐비티 쪽으로 오히려 수지가 나와서 이쪽은 계속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보통은 현장에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핫드런 농도를 많이 높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안에 또 탄화물이 생기는 방향으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속 지금까지도 개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 며칠 동안 지금까지 저희가 찾은 개선 방향은 런너 온도를 높이지 않으면서 이게 막히지 않으려면 이 금형 온도를 한 70도 이상 올려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거예요. 이 금형 온도를 70도까지 올려야 핫드런너가 과도하게 260, 70까지 올리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연속하동이 되는 걸 확인합니다. 이 핫드런너 온도가 낮을수록 안쪽에 생기는 탄화물도 생길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지금
애초에 그 연후에서 저희한테 줬던 의견이 두 가지 있는데, 스크류 이물에 대해서는 현재 연후하고 세팅한 그 타겟은 일주일마다 퍼징을 하고 다음 월요일 때 다시 한번 5일 동안 연속 가동하고, 그렇게 때 스크류를 뽑지 않아도 한 달에서 두 달 이상 연속 가동하는 걸 장기 목표로 잡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재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연후에 실험했던 소재가 좀 더 첨가제 중에 하나가 가공 보조제인데, 좀 스크류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었는데 그거를 똑같은 기능을 하면서 좀 덜 달라붙는 소재로 변경한 실험 그레이드가 있거든요. 그 소재를 이제 연후랑 첨가할 때 계속 활용을 했고, 저희가 확인한 내용은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화물이 확실히 줄었다는 거, 그리고 가스 발생이 덜하면서 금형의 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줄었다는 거는 여러 번 확인했고요. 파트러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 설비에서 어떤 조건을 바꾸는 거, 그런 방향으로도 지금 개선이 어느 정도 됐고, 또 하나는 어떤 그 아까 보여드린 이 저거는 요 부분이 이제 냉각이 되면서 굳는 건데요. 이제 보조 장치 중에 인슐레이터라고 여기에 모자처럼 휘어서 이 부분이 굳는 거를 방지하는 보조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에서는 그런 보조 장치도 전적을 받고 설치를 해서 평가를 해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 파트러너 메이저 제조사인 허스키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허스키라는 업체가 연우하고 지금 저희 3사가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노즐 자체가 붙는 걸 방지하는 기능이 강화된 노즐이 있습니다. 그거를 연우가 허스키를 통해서 자기들 시스템에 교육하고 설치하는 걸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리점 입장에서 이런 흑점이나 탄화물, 그리고 파트런에 돌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드실 텐데,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저희가 있고, 저희 팀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직접 가서 가이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가 우리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마주치시면 저희하고 명함도 이따가 드리겠지만 저희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고, 필요할 경우 저희가 직접 가서 같이 봐드리는 쪽으로 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질문 있으시면. 네,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조은식입니다. 화면이 다 이거 보는 사람 헷갈리게. 폴리케톤 성형할 때 우리가 보면은 다른 원료가 더 이제 여기 나열한 게 뭐 한 일곱 가지의 어떤 특이한 문제가 특이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폴리케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 원료에서 다 유사한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이런 게 좀 더 도드라지게 보이고 사출업체 가면은 우리 폴리케톤 같은 경우에는 한 7가지밖에 어떤 그런 문제가 안 나오고, 그런 거 보면은 다른 저 골치 아픈 원료보다도 훨씬 더 좋다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이제 타고 막 그러니까 이게 원료가 이상하다. 막 업체 이제 사출처 가면은 우리한테 막 성질도 내고, 그런 게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한 9년 전에 제가 입사할 때 저거 보고 고객들 사출처에 어떤 저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원료가 진짜 개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그만 당장 그만둬야 되겠다. 원료가 이런 원료를 왜 만들었지 하고 이제 하면서 하나씩 뜯어보니까 이게 저 개선이 충분히 되는 건데 사출 측에서는 이 자기들 하는 방향으로만 하니까 그냥 개선 안 되고 계속 이런 문제 있고 막 컴플레인만 하고 그렇더라고. 그걸 하나씩 하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 차장도 이야기했듯이 사출기 노즐하고 하트란다 노즐을 막히는 거 이게 이제 막혀가지고 막 이 사출 해보면은 끝막으로 막 타서 나오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막히는 게 우리 원료가 이제 용융 온도가 220도니까 한 200도 정도만 되면은 사출 찍 하면은 막히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막힌다.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노즐 온도가 관리가 안 돼서 사출할 때 온도가 뭔가 자기들이 기타를 이상하게 썼다든지 구멍이 너무 작다든지 해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막히는 건데 이걸 다 원료로 퉁쳐가지고 원료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이제 아닌 건데 물론 이제 다른 원료에 비해 가지고 우리 폴리케톤이 온도에 좀 민감하니까 좀 더 막히는 경향은 있지만 온도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이제 해결되는 문제다. 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흑점 탄화도 우리 원료 자체가 열에 민감하고 하니까 이상한 온도에서 오래 있고 막 체류되고 이러면은 좀 더 많이 나오는 건 확실한데 이것도 개선 안 될 거는 전혀 없습니다. 사출 조건이나 지금 우리 원료도 좀 오래 이 체류해도 이 흑점 그때 덜 나올 거로 이제 계속 개선도 하고 있고 사출제에서도 이거는 자기들이 좀 어느 정도 우리 가이드만 준수하면은 충분히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다른 원료보다 약간 더 나오긴 하지만 아주 못쓸 정도는 아니고 조금만 노력하면은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이 금형에 잘 박히는 문제. 요거도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우리 원료 특성이 모듈러스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게 시편으로 봤을 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약간 더 물랑물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요것도 금융 온도를 잘 관리하면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금융 온도를 관리를 잘 하려면은 그냥 기존 상태에서 뭐 사출 조건으로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을 좀 보완한다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되거든요.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좀 두꺼운 제품 같은 경우에 코어가 깊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출을 하고 나서 멀쩡한데 사출 꺼내서 이렇게 꺼내서면은 코 같은 게 푹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살터짐 현상으로 표기를 하는데 요것도 금융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 그런 거니까 요것도 금융을 좀 만져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뭐 충분히 개선이 됩니다. 요 옆에 제품도 보면은 뒤에 리브가 엄청 많은 경우에 이게 리브 하나하나에 냉각하기가 좀 힘든 그런 경우에는 이 안에 자세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막 떨어져 나오는 거 이런 살터짐 현상. 그 다음에 장기로 좀 양산을 하면은 사출 금형 표면에 거액이 묻어 나오는 현상. 그거를 이제 몰드 데포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원료의 성분 중에 뭐 어떤 게 좀 저분자 물질이 기어 나와가지고 오래 생산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업체에 따라서 뭐 괜찮은 경우도 있고, 한데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연속 사용하니까 이런 식으로 거액이 나오더라고요. 요 같은 경우에도 이거 우리 원료가 그러냐, 다른 거 PBT나 뭐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을 자주 이제 닦아줘야 되는 거죠. 닦아줘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원료 그레이드를 바꾸면 또 이런 견적이 줄어드는 현상도 있고, 요것도 충분히 이제 개선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사출 끝나고 나서 이제 보면은 변형, 지금 이게 완전히 직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약간 예각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후변형 발생. 요거는 우리 원료도 그렇지만 나일론이나 이런 결정성 수지의 어떤 좀 특성들이기 때문에 요것도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뭐 CA를 통하거나 이제 작업 조건 또 좀 하고 금년도 좀 많이 주면은 이것도 훨씬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7가지 문제가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거고 여기 플러스 우리 원료를 내추럴 컬러로 그냥 사출하면 괜찮는데 이걸 이제 안료를 써서 사출을 하고 했을 때는 또 이 은선, 보프라기 같은 은선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이제 이야기한 요 정도의 문제는 우리 내추럴 컬러를 석이나 뭐 알료를 섞어 석이나 비슷하게 이런 현상이 나오지만 이 보풀하기 현상이나 은성 같은 그런 문제는 주로 이제 내추럴 컬러로만 하면은 우리 원료 자체로만 하면은 거의 안 나오는데 이 알료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표면이 뭐 크로마크가 이상하다, 은선이 막 나온다, 뭐 이런 표면 문제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그러면 내추럴 컬러로 했는지 아니면 컬러 마스터 배치를 섞었는지 확인하고 컬러 마스터 배치 섞으니까 나온대요. 그러면 내추럴로 한번 해보자. 내추럴로 사실 그렇게 안 나오면은 알료 자체가 문제가 있을 문제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알료를 그러면 바꿔보자 해서 또 접근을 해봐요. 우선 노즐을 막히는 그런 문제가 보면은 사출집에 갔을 때 보면 이런 여기 사출기 노즐이죠. 여기가 막히면 토치를 굽어가지고 확 그냥 쏘잖아요. 그래가지고 쏘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출 내추럴 컬러는 우리가 약간 넓게 하지만 그런 식으로 표면이 매끈하고 요 컬러가 정상 사출을 했을 때는 원료 색깔하고 거의 비슷해야 되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온도가 좀 높다든지 오래 체류했다든지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 뚜둑뚜둑하게 해가지고 꾸뭇꾸뭇하고 좀 이제 표면이 안 좋죠. 이게 약간 드실드실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250도에서 한 30분 체류했다고 쏘니까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요 놈을 더 온도를 높이고 과열해 하면은 이 정도로 나오고 이 엉망이죠. 이거는. 여기에다가 또 더 과열해가지고 하면은 여기 완전 송화가루 같은 막 그런 가루들이 쫙 중공구 따박청 쏘듯이 막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아주 엄청나게 이제 과열된. 이게 이제 사출처에서 이제 우리 원료를 처음 쓸 때는 무심코 사출을 하고 나서 원료가 안에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오래 가만 안 놓으니까 나중에 한 1시간 정도 넘게 온도를 높여가지고 쏘니까 그 정도 나오니까 이 원료가 이상하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온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온도만 잘 맞춰주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점심시간에 이 기계를 세우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 사투리는 뭐 계속 돌아가는 경우도 많지만 점심시간 한 2, 30분 시간 왔는데 난리 났다는 업체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는 제가 가서 그럼 같이 한 재시험 해보자면 좀 깨끗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도 제가 여러 번 시험을 해봤거든요. 우리 영업하시는 사원들하고 같이 사출 잘 되는 놈을 그대로 이제 시린더에 원료를 넣어놓고 밥 먹고 와서 1시간 후에 딱 쏘니까 이 시간까지는 아니고 약간 색깔이 변한 정도가 이제 되고 그거 한 서너 샷도 그냥 짜내버리니까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어째서 이리 나왔다고 할 때는 뭔가 이게 노즐 히터가 문제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자기들은 그 이야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거기 쏘아가지고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것 같다 하고 막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거의 이 같은 경우 노즐 막힘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충분히 개선되는 거죠. 그걸 보면은 지금 요 그림은 요걸 이제 모시게 한 건데 여기 노즐은 좀 긴데 히터가 좀 작죠. 요 같은 경우는 노즐은 긴데 히터가 좀 작은 히터 하고 스모크 카플은 여기 박혀 있고 쏘면 이쪽에 노즐 구멍으로 해서 원료가 이제 나오는 구멍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폴리케톤은 한 3, 40도 세팅을 하라 그러니까 240도로 이제 스모크 카플을 세팅해가지고 히터를 딱 올리면은 여기에는 스모크 카플이 있으니까 여기에 240도가 됐을 때 이제 히터가 끊기는 거잖아요. 열이 안 들어가는 거. 여기는 240도 됐다고 볼 때는 히터가 이쪽에 자그마한 게 하나 있으니까 여기 240도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엄청나게 더 올라가잖아요. 300도 올라가니까. 올라가면은 여기는 과열되고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온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게 검정이 타치되고 하니까 잘 식는다고 이게. 식으니까 여기는 온도가 더 잘 안 올라가요. 여기는 300도, 여기는 240도 됐네. 눈금상으로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150도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사출해도 사출이 안 됩니다. 굳어가지고. 안 되니까 또 온도 이거 240도에서 200도 올리고 그러면 여기 굳어가지고 사출을 넣으면은 짜내면 엉망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타 자체가
이 회의야, 회의. 시대를 써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이 같은 경우는 좀 아니, 특히나 지금 이런 거 하면은 와보라. 좀잘 열에 덜 민감. 근데 이제 우리 언론은 좀 더 그 민감하니까 재고 리스트를 뭐 되고 작년 거 이거 잘 이게 해가지고 작년 거고. 점호 값을도 가운데 하나 딱 그러면 이런 거기에서 식으로 이제 되면은 이게 아, 수입용도 이거 100ml짜리야? 5만 개, 그리고 모델 구멍 5만 개 있고 그다음에 그 모델 재고 구멍도 이게 5만 개. 너무 작으면은 어, 조금 온도 내려가도 그냥 그다음에 잘 그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 사출할 때는 지금 수입용기가 지금 5만 개 있고 뭐가 있냐 10ml짜리. 10ml짜리는 올해지. 다 작년 그- 거. 한 500 어, 이상 되는 거는 그다음에 정도만 해도 이거 잘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알지. 통상 보면은 어, 우리 원래 이제 소형으로 한 그다음에 데가 많으니까 기분물 요 같은 경우 있고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보면은 이 구멍이 한 2파이, 2.5파이 뭐 요런 되는 데가 주로 이제 삐를 막히거든요. 그거 하고 피하라 그러면 또 말도 안 재고가 이거 하고 이거는 그거 한번 뭐예요? 또 우리가 사줄게 해가지고 한번 습득을 하고 해가지고 이런 거 피하면은 이런 다 거 이거 훨씬 있지. 더 좋은 거지. 이거는 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죠. 다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이제 ABV 사소한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PP 원료니까 안 이거 되니까 문제가 내버려둬요. 엄청나다고 이제 하지만 이거 개선해버리면 당미스트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60ml, 500ml. 어제부 재고를 얼마나 이 해냈어요? 정도까지는 이제 영업 하시는 분도 이제 다 알고 해가지고 재고를 또는 좀 많이 해야 해놔야 된다. 이 개념만 갖고 이제 괜찮아요. 좀 해놔야 키우시다고 돼. 영업하시는 분도 이제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고를 확 그다음에 내요. 이제 히터, 사출기 노즐에 이제 히터 보면 아까 본 그림 그다음에 히터가 그- 되게 작게 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모두 여기는 얼마 많이 되고 내리냐? 여기는 온도 뭐 낮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문제가 되니까 이거 작년 거. 히터를 충분히 이제 전체 이거는 그 기본 노즐을 다 덮을 수 물품이니까 있는 만큼 큰 가문밀수탄 빼지고 고위 히터들이 이게 성능이 좋으니까 가는 고위 히터 쓰고 요래 해가지고 구멍이 크고 히터만 제대로 돼 있고 온도만 제대로 먹으면은 이거는 일부러 막히고 싶어도 안 막힙니다 이게. 이게 잘못돼서 막히는 걸 원로 나쁘다고 계속하고 뭐 다른 원로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고 어떤 집은 이런 이상한 원로를 왜 만들었냐 그러고 이것 때문에 그건 저 말이 안 되죠. 물론 약간 좀 특이한 면이 있지만 그걸 극복해서 쓰면 되는데 원로 자체 만드는 거지 그 이상한 원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그래 하는 업체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음 차장도 이야기했지만 폴리케톤으로 작업을 하고 시린다 세척 그걸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폴리케톤이라는 원료 자체가 이 쇠에 좀 잘 달라붙어 있는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 원료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PC 업체에 많이 쓰는데 PC도 내랑 마찬가지거든요. 흑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특성 때문에 우리 원료를 사출 다 하고 나면은 이게 지체 없이 그냥 커닝 원료로 짜내야 됩니다. 안 그러고 뭐 오래 나눠서 연구를 하다가 나누면은 우리 원료가 이래 막 민감하니까 노즐이나 스크루나 시린다 벽에 그냥 누룽지처럼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그거 빼려면 이제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출 끝나고 나서는 바로 퍼징을 해버려야지 되지. 이게 오래 지체하면 안 된다. 이걸 고객께서한테 계속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자기들 하는 그 기본이 있어가지고 이걸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고 깔끔한 맛을 본 집들은 이제 이걸 이제 자기들이 사출이 끝나면은 자동으로 이제 퍼징 한다는 그게 이제 어떤 현장에 그런 마인드가 돼 있어야 됩니다. 물론 블랙 쓰고 이런 사출을 한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지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천하는 퍼징 원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너무 또 이거 퍼징 원료를 막 강조를 했더만 아까 음차장도 보면은 에코마룬가 최근에 뭐 나온 거 그게 좋다고 이야기하면은 퍼징 안 합니다 이게. 야 이게 개통창고 나왔다 이거만 해서 만능이 돼가지고 흑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개선돼 보이지 퍼징 원료가 좋다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걸 누룽지가 엄청나게 있는 거를 퍼징 원료 좋은 것에서 확 닦이 나온다. 그런 마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안 생기게 안에 누룽지가 안 생기게 사출 끝나고 나면 바로 퍼징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사출 중에라도 한 번씩 퍼징을 이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런 이제 흑점이 아주 중요하고 이런 게 있을 때는 어떤 업체는 아침에 출근하면은 자동으로 한 번씩 퍼징 해주는 그런 업체도 있거든요. 필요하면은 뭐 그걸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갔을 때는 하루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다음은 또 이틀에 한 번. 이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이제
좀 오래 안 해도 되느냐. 물론 이제 퍼징 할 때마다 힘드니까 시간도 한 2, 30분 걸리고 퍼징을 또 새로 써야 되고 하니까. 근데 문제가 있을 때는 처음에 스크롤을 딱 빼가지고 딱 깨끗하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퍼징을 작업 끝나면 자동으로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은 주기적으로 한 하루에 한 번이라든지 이틀에 한 번이라든지 주기적으로 퍼징하고 그래 되면은 그래도 물론 이 우리 원료의 특성상 흑점이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지만 못쓸 정도는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크루의 원료가 이제 처리 시간 또 이게 원료가 펠렛이 하나 딱 들어가지고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투입돼가지고 용융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걸 뭐 초식을 재기 힘드니까 어떤 간편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은 이제 8 곱하기 스크루 직경 나누기 계량거리 쿠션 곱하기 사이클 타임 요 공식에 의해서 했을 때 한 5분 정도 5분 이내가 적당한데 한 5분이 넘고 한 10분 만에 이게 원료가 들어간 게 나온다 그러면 뜨거운 데서 오래 있다가 나오는 거니까 뭐 이제 물성도 떨어질 수가 있고 흡전도 더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가끔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계산해 가지고 5분 이내가 아니고 예를 들어 10분 나온다 그러면은 아이고 큰일 났다. 여기서 뭐 바꿀 게 없거든요. 이게 기존 조건에서는 바꿀 게 없는데 한 10분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5분으로 줄일 거냐. 그러면 사이클 타임을 줄이면 되고 스크루 직경을 줄이면 되고 스크루 직경을 줄이려면은 사출기를 바꿔야 되잖아요. 사출기를 가능하면 좀 작은 사출기 쓰면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 타임 줄이는 거는 사이클 타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냉각 시간이기 때문에 냉각 시간을 어떻게 줄일 거냐. 그걸 또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원료 폴리케톤은 냉각 시간이 짧아도 제품이 기본적으로 잘 나옵니다. 다른 뭐 아시타인에 있는 거에 비해 가지고 그게 우리 원료 장점이 사이클 타임이 짧은데 왜 짧냐? 그건 냉각 타임을 짧게 해도 잘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저 연구소에서 10편 찍고 할 때는 그게 220분 쓰는데 냉각 타임 5초 줘가지고 금방금방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원료 넣으면 5초 만에 사출 냉각 쭉 뿌리면 스프루 겉에 안 굳어가지고 사출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거는 되게 빨리 굳으니까 사이클 타임을 땡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땡기면은 사출 현장 가서 우리가 원료를 바꿀 때 기존 예를 들어 아시탈이라면 아시탈을 조건으로 기존 사출하잖아요. 진행 온도가 좀 높여가지고 아시탈은 200도 저희 우리는 한 200, 한 200 되니까 그래 사출하면은 잘 나올 때 사이클 타임이 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냉각 타임 경우에 그래서 냉각 타임 땡겨도 됩니다 하면은 이 현장 보면 야 땡기면 다른 문제 생긴다. 무슨 문제예요? 그러면 뭐 치수가 안 나온다든지 뭐 또 이런 막 지금 핑계를 대거든요. 근데 이제 사출에서는 현장에서는 사이클 타임을 너무 짧으면은 괴롭잖아요. 제금 빨리빨리 나오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 이제 냉각 타임을 줄이면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냉각 타임을 땡겨가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또 개선을 해야 되는데 금년 그대로 놔놓고 못 땡긴다. 이러면은 그 사장님이 들었으면 기가 잘 돌으시겠죠. 생산성이 확 줄어드는데.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는 그걸 계속 해봤자 말이 안 통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쪽 위에 상위분하고 이제 이야기고. 하여튼 이 시린더 세팅에서는 퍼징 원료보다도 이 끝나면 바로 이제 퍼징 해라. 그게 이제 제일 끝나자마자 퍼징 해야 되고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은 고온으로 퍼징 우리가 지금 시린더 온도가 보통 한 230도 정도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누룽지가 이게 끼어 있으면은 그 온도에서는 그냥 그 누룽지가 잘 안 벗겨지거든요. 안 벗기려면은 한 300도까지 최소한 다 올려가지고 퍼징 하면은 누룽지가 이제 싹 벗겨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분해 해버리는 건데 300도 올려가지고 퍼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실제 예전에 흑점이 하도 나온다 그래가지고 사출을 제가 가서 기계 한 대 빌려가지고 실제 다 해보고 이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퍼징제 원료가 막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원료별로 원료 메이커에서 퍼징 원료 소개하는 게 이게 따로 다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원료 메이커에서 보면은 제가 이걸 정리하고
이 자료는 예전 사직에서 자료 나온 그걸 이제 보면은 이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HDPP나 P로 버징 하나 있고 대부분 보면 HDPP, P에서 이런 게 이제 많습니다. 버징으로. 그런데 필요하면은 뭐 또 아크릴 하는 경우 PC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아크릴 그다음에 PS, PC가 이런 식으로 버징을 하는 거고. 원료별로 버징제가 조금씩 달라도 우리가 추천하는 HDP나 고점도 PP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잘 되는 거거든요. 요래 있고 이제 또 좀 이 형편이 되는 사출처는 뭐 아사크린이라든지 전용 퍼징제 아까 엄차장이 이야기한 에코마루 요 최근 나온 거 그거를 뭐 쓰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제대로 퍼징만 제때 하고 하면은 그냥 일반 퍼징제 써도 문제 없지 않나 그래 생각. 그다음에 아까 이제 금융에 막 박히는 문제를 좀 보면은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면은 여기 딱 붙어 나있는데 이 쭉 늘어나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가끔 폴리테톤 원료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위에 안에 핀이 들어갔다 나오다 하잖아요. 이거 파이프인데 이 붙어가지고 요거는 짧은 핀이고 이건 긴 핀이고 긴 핀에서 보면은 이런 게 나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케이스를 지금 그림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짧은 핀이나 긴 핀이나 이 핀이 잘 냉각이 금형의 그 코어 핀이 냉각이 잘 돼야지 이런 문제 안 돼요. 이게 안에 금형이 코어 핀이 뜨거워가지고 핀이 상 열리면서 제품도 덜 식어 이 코어 핀이 뜨거우면 제품이 덜 식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요 그림에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금형 코어하고 요 파란 게 이제 사출 원료인데 이래 사출 쭉 해놔놓고 이게 좀 빠져야 되잖아요. 빠질 때 이 안이 엄청 뜨거우면은 이게 이젝트 할 때 뭔가 이것처럼 쭉 늘어나서 이제 그래 나오는 거거든요. 요게 그러면 다른 원료는 없는데 왜 폴리테톤은 주로 그러냐? 다른 원료도 엄청나게 올라가면 이제 문제 생기는데 우리 원료는 이 모듈러스 그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금융 온도가 엄청 뜨거워버리면은 말랑말랑하니까 이젝트해도 이게 쭉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생기면은 요 핀을 요 코어 요걸 어떻게 냉각을 시킬까?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 잠깐 보여주면 요거는 여기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뭐 냉각수를 요래 흘리면은 구멍을 요래 들어가서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식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기수가 이런 그래서 코어 핀은 이 한 10셔트, 한 20셔트만 해도 금융 온도, 요 온도가 100도 넘게 확 올라갑니다. 이게. 왜냐면은 사출을 할 때 원료 자체가 딱 이거 잡아버리거든요. 이 코어를 감싸버리니까 여기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 반대편은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사출 해보면은. 그러니까 한 10셔트 하고 나서 저번에 손을 대면 손문대 정도 엄청 뜨겁거든요. 그걸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이거는. 금융에 이런 거 넣어가지고 보면 간단한데 실제 이제 적용하려면 간단치가 않죠. 왜냐하면 금융에 다 뭐 이런 식으로 설비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우리 원료를 쓰려면은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 사이클 끝나고 물론 요거는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여기 보면은 개선 방안에 냉각 라인 개선도 있지만 이 냉각 시간도 충분히 그렇게 길게 하면은 이 금융이 식으니까 이런 문제 개선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이클 타임이 길어지니까 냉각 시간 해가지고 하는 거는 하수들이 하는 거고 금융을 그냥 손 봐가지고 해뿌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 하든지 아니면 이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 파이프 원통형의 여기에다가 리브를 내가지고 그 리버가 보이거든요. 리버를 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고 싶어도 이게 또 리버가 잡아주니까 안 늘어나게 그래서 이게 그때 이 코웨인 건지를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디자인에서 이제 빠져줘야 됩니다. 디자인에 이런 게 있으면은 파이프 기능이 안 나온다 해서 못 쓰면 이건 할 수 있는 그러면은 이런 걸 이제 개선해요.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은 사장이 이야기한 핫드란나라는 게 이게 보면은 이게 핫드란나나 콜드란나나 그런 이거는 이제 핫드란나가 안 된다. 이거는 뭔가 핫드란나 업체한테
클레임을 해야지 우리한테 클레임할 일이 아니거든요. 핫뜨란나를 똑바로 만들어야지. 그걸 가지고 물로업체한테 핫뜨란나 만드니까 원료개파이라 그런 얘기하면 물론 이제 빨리 굳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핫뜨란나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인데 그걸 간단하게 보면은 이게 사출기가 이래 있을 때 이게 이제 이 노즐이잖아요. 노즐의 피부에 따라 가지고 이 금형이 이래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이래 들어가가지고 하는 게 여기 스크루고 여기 제품이고 연장 노즐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콜드란나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게 하니까 보기도 뭐 사실 관리하기 힘드니까 여기다가 그냥 히터를 금형 안에다가 히터를 씹어버리는 거지 이게 여기처럼 여기 히터를 씹어버리고 사출기는 여기까지 여기 사출하면은 요 금형 안에 있는 히터 때문에 원료가 다 녹아 있는 거 계속 여기 녹아 있겠죠. 이런 게 핫뜨란나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문제가 되게 문제되는 게 이 온도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 아까 저 노즐이 자꾸 막힌다는 게 그게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핫뜨란나서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핫뜨란나를 조금 만들면 되지. 여기 핫뜨란나 히터가 괜찮거나 뭐 구멍에 뭐 온도 관리가 안 되거나 했을 경우에 이제 노즐 구멍이 막히고 여기서 흑점 많이 나오고 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한테도 일단 클레임을 우리는 받긴 하지만 그걸 핫뜨란나 메이커를 불러가지고 이거 이 원료는 좀 온도에 좀 민감하니까 디지털을 제대로 된 거 쓰자. 이래서 이제 하면 그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핫뜨란나 제일 많이 하는 유도 이런 데는 같이 상의해가지고 하면은 물론 이제 핫뜨란나가 좀 비싼 핫뜨란나 기존보다는 좀 더 온도 관리가 정교하게 되는 그런 핫뜨란나를 해가지고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게이트가 하나고 요 같은 경우는 게이트가 2개. 게이트가 2개일 경우에는 이게 이 전체가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쭉 하이드라는 블록이 풀리는 거고 이런 거는 간단하게 이제 간단한 핫뜨란나의 작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 크면 예를 들어서 반파 같은 게 엄청 크잖아요. 그 같은 경우는 콜드란나로 절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게이트 하나로만 콜드란나는 게이트 하나만 들어가니까 하나로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큰 걸 성형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 제품이 크면은 대략 한 600톤 정도 이상 사출기 보면은 대부분 이제 핫뜨란나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제품이 크니까 게이트 하나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게이트를 여러 개 심으려면은 금형 안에 히터를 넣어가지고 이제 이 용량을 시켜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큰 경우는 대부분 핫뜨란나가 쓰는데 그 핫뜨란나 쓸 때마다 무료로 보존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물론 반파 같은 경우는 PP 원료를 주로 쓰니까 그건 이제 열에 좀 덜 민감하니까 작업하기 쉽고 그 반파 원료에다가 반파하는 금형에다가 우리 원료를 찍으면 물론 좀 난리 나겠죠. 온도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렇다면 폴리게토에 맞게 이제 핫뜨란나 그 디자인을 잘 만들어야 돼. 요거 아까 이야기한 그거는 일단 게이트가 하나 생각하고 게이트가 4개인가 똑같은 제품에서 게이트가 하나면 여기에서 사출이 되잖아요. 사출돼 쭉쭉 가면서 올라가 흘러가는데 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출압은 2만 psi 정도 되면은 게이트가 많으면은 이게 그런 길이 짧으니 여기서 올라가 들어가면 이거지 그런 길이 길잖아요. 그 게이트가 4개면 그런 길이 끝까지 가서 짧아지니까 이건 사출압이 낮아도 이 데이터가 많으면은 사출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핫뜨란나로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게 이제 핫뜨란나에 좀 간단히 보여주는 건데 요 밑에 이 노란 게 제품이고 요게 이제 원료가 녹아 핫뜨란나에서 이 가게 온 히터입니다. 히터에서 열을 줘가지고 여기는 항상 녹아 있는 원료가 있는 거죠. 녹아 있는 게 사출할 때는 요래 돼가지고 이제 요게 계속 녹아 있는 거. 제품은 요거만 나오는 게 핫뜨란나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핫뜨란나를 쓸 때 우리 원료는 모델이 잘 굳어가지고 사출이 안 된다. 여기 굳어가지고 사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히터가 여기 끄니까 여기는 계속 끓고 있는데 여기는 식잖아요. 식으니까 사출하고 몇 개 되다가 여기에 보통 보면 이쪽에 이제 냉각 라인이 주로 있기 때문에 냉각수를 흘리면 여기 굳어가지고 사출이 더 이상 안 된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엄전하게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냉각 라인을 죽여버리든지 아예 여기 냉각 라인에는 냉각도 안 흘리고 뜨겁게 해가지고 요 부위를 좀 뜨겁게 하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덜 생기는 거고 극단적으로는 기타도 여기 설치해버리면 따로 이제 온도 관리해버리면 이제 괜찮겠죠. 뭐 그래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하드라는 밸브 게이트를 요즘 많이 쓰는데, 밸브 게이트의 원리를 뭐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잠시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요게 이제 제품입니다. 요게 제품이 나오는 원료가 요새는 여기 있어가지고 쭉 쏘면은 하드란나를 통해가지고 녹은 원료가 이렇게 쭉 들어가서 딱 원료가 이제 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밖에 이제 히터를 감겨서 여기 항상 녹아 있고, 여기도 히터 감겨서 여기 항상 녹아 있고, 근데 밸브 게이트는 여기에 피스톤이 하나 넣어가지고 사출할 때는 피스톤이 뒤로 약간 빠져가지고 원료가 요 구멍이 생기니까 원료가 싹 들어가고, 사출이 끝나면 피스톤이 안으로 휙 들어가가지고 도장을 팍 찍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료가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품 하면은 제품에서는 그 도장 자국, 동그란 자국만 딱 생기고, 제수 쏘면 자국만 싹, 이 선만 싹 보이는 거고, 조건 잘 안 잡히면은 또 뭐 지지근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선만 싹 보이니까 요런 데 밸브 게이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밸브 게이트로 하면은, 여기서 밸브 게이트도 온도 관리가 안 될 경우에, 이게 밸브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뻑뻑하면 또 밸브 작동도 안 되는 거고, 열을 놨다 하더라도 여기 온도 관리가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막히는 거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음사장이 이야기한 여기 이제 테이블 씌우든지 아니면 히터를 좀 특별하게 여기서 새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온도를 관리하면은 우리는 괜찮다. 그러니까 핫도그를 하면 사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핫도그를 똑바로 만들면은 사출이 문제 없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똑바로 만들려면은 기술력도 들어가야 되고 좀 힘들기도 하겠죠. 요 아까 이야기한 그 연속인데, 이 금형을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보면은 사출업체 이게 초창기 때인데, 요게 무슨 사출기 정수기에 대한 밑벌 같은 거, 밑벌 같은 것도 이제 사출하다 보면 요 밑벌이 요 물이 통해야 되니까 가운데 비어 있잖아요. 그 비어 있는 거 처리하기 위해서 요거 슬라이드 코어를 써서 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출할 때는 딱 해가지고 성형이 되고 있다가 금형이 싹 열리면 이게 슬라이드 코어가 싹 열리면서 파이프를 형성하거든요. 여기에 사출을 쭉쭉쭉 하다 보면은 여기에 냉각 라인이 없어가지고 요 핀 온도가 금방 올라갑니다. 이게 한 10셔트, 20셔트 해도 만지보면 손못 대는 대로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원료 자체가 이게 좀 더 모듈러스가 약해가지고 POM보다도 훨씬 더 모듈러스가 낮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정상적으로 안 빠지고 막 끊어지고 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개선 내용은 냉각 시간 되는 거. 이거는 뭐 금융을 수정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있는 냉각 시간을 이제 오히려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료를 쓰려면은 아세탈보다도 냉각 시간이 더 증가돼가지고 오히려 사이클 타임이 더 길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 냉각 시간을 잡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코어 팀에 냉각 라인을 이제 여기에다가 뭔가 냉각 라인을 추가해가지고 냉각을 잘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요 핀의 떼기 구배라든지 요 핀의 어떤 표면 처리 같은 걸 잘 해가지고 이제 잘 빠지게 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인 OEM에서 해줘야 될 거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리버를 추가를 아까 이야기했지만 추가해가지고 하면은 좋은데, 그런데 이 기능상 문제는 안 되는 경우도 이제 왕왕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지금 대부분 보면은 POM 쓰던 거를 폴리케톤으로 바꾸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형을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다도 이것저것 없이 해내고 있는데, 처음부터 폴리케톤용 금형을 타면은 지금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요거는 여기 바뀔 게 예상이 되니까 뭔가 금융에다가 좀 특별한 걸 좀 기술을 집어넣자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닌 경우에 항상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이제 극복 못할 이유는 없고 뭔가 좀 노력을 하면은 다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금융의 어떤 이 냉각 기술인데, 폴리케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특별한 문제 없는 그런 금융에서는 일반 다른 원료보다도 사이클 타임, 냉각 타임을 확 줄일 수가 있거든요. 줄일 수가 있는데, 이런 이상한 형태의 어떤 그런 게 형상 때문에 하면은 사이클 타임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냉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이클을 좀 땡기든지 그 다음에 어떤 냉각 때문에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면
처음에 이제 내가 빅코어를 냉각하는 방법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원료를 이런 식으로 냉각수가 오래 흘러가지고 해가지고 여기 냉각을 잘 시키는 거 이거 백펄이라고 그러고 버블러는 냉각빈을 여기 심어가지고 물이 냉각수가 오래 들어가서 그래서 분수처럼 해가지고 나오게 하는 방법 이거는 뭐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검증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썸을핀을 요게 되게 까낼 때는 이래 가지고 공간이 없으니까 아니 그냥 구멍을 하나 뚝 뚫어 놓고 여기에다가 핀을 하나 받습니다. 이게 열 전도성이 되게 좋은 그런 썸을핀 히트 파이프라는 그 파이프를 박아 놓으면은 요 파이프가 열 전도성이 엄청 좋기 때문에 여기 냉각수가 싹 흘러가면은 여기 다 냉각이 돼가지고 열을 뺏어와가지고 전체가 냉각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특별히 금융을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뜨거운 물 하면은 이 주위가 이제 뜨겁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런 게 또 이제 금융 어떤 기술이 있거든요. 베펄 쓰든지 썸을필 쓰든지 아니면은 몰드막스라 해가지고 요 자체를 전체 변형 재질을 바꿔버립니다. 열 전도가 잘 되는 재질로. 그래서 여기 냉각하려면 이 물에서 이 전체 덩어리가 냉각이 잘 되는 거니까 여기서 온도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 거기는 물놀이 파라 해가지고 이런 것도 값은 좀 비싸지만 쓰는 집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성 안 좋은 막 박히는 문제를 이제 우리 원료적인 관점에서 받을 때는 왜 그러냐는 게 이제 업체에서는 야 원료 바뀌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보면은 아까 본 자료인데 이게 나일론이나 PVP나 POM보다도 우리가 모듈러스가 낮습니다. 이거는 뭐 한 2천 넘게 가는데 우리는 자료에 따라 약간 뭐 차이 한 1,500 정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원료가 안 굳어가지고 물렁물렁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요걸 개선하려고 그러면은 원래가 클래스 5나 이런 거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게 다또 흐트러지니까 힘들고 그런데 이거는 원료 고유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개선하려면은 원료를 어떻게 개선하면 다른 원료가 되거니까 원료보다도 사출 기술이나 검증 기술로 해서 개선을 해요. 요것도 이제 내나 모듈러스가 닿아서 어떤 그런 생기는 그런 현상들인데 이 제품이 되게 두껍고 코어도 되게 이걸 단면 잘라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전체 제품인데 단면으로 보면은 여기 코어는 큼직한 게 이제 가운데 코어가 있고 그다음 옆에 이제 새끼들이 좀 좁은 게 있고 이런 걸 이제 사출을 딱 했을 때 보면은 금형이 싹 열리고 나서 이 코어 이게 금형이잖아요. 금형 온도는 금방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냉각이 잘 안 돼가지고 원료가 막 터져 나옵니다. 요 구멍 사이로. 이거 가게. 처음에 할 때 멀쩡한데 돌아서 나중에 보면은 또 후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사출 처음에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요 금형이니까 요 파란 게 이제 원료죠 이게. 그 스킨층은 굳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이거는 뚜껑 이 안에는 아직 용융된 소재로 물만한 게 이제 올라 들어있겠죠 이게 녹은 상태로 그게 사출을 했으니까 사출 안에 딱 빵빵하게 이제 한 상태로 원료는 이제 녹아 있고 스킨은 뭐 겨우 굳었고 해가지고 밖에 나오면은 이 안에 있던 압이 퉁 뚫고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원료가 이 모듈러스가 약해서 더 스킨층은 굳어도 잘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살이 터져가지고 문제죠. 이거는 또 뭐 이건 단순한 거니까 이런 거는 금형만 냉각 잘 되게 하면은 이게 금방 해결되는 그런 이런 제품도 보면은 뭔가 이거 코어가 깊을 때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제수 소문도 안 생기는 경우도 더 많고 요건 이제 특이한 경우를 이제 그걸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출하면서 냉각수를 막 돌리는데 냉각이 거의 안 들어가니까 여기 코어 금형이 좀 부실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한 10셔터 후에 요 코어 공수를 적용하니까 한 100도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료가 모듈러스 때문에 이제 그런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거는
냉각 시간을 뭐 증가해야 되는 거고 금령에 냉각 라인만 잘 하면은 냉각 시간을 땡겨도 되지만 냉각 시간을 증가하고 용량 온도도 좀 낮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때까지 다 우리 원료만 좀 더 다른 원료에 대비해가지고 안 좋은 그런 특성 그러나 충분히 이제 극복 가능한 금령 기술만 조금 발휘하면은 내지는 사출해서 노즐을 많이 온도 이런 걸 잘하면은 극복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 지금 그 몰드 데포짓 전 단기 연속 사출해서 금령 표면에 의욕이 퇴적돼 가지고 금령을 들어가다 보면은 그 의욕하나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사출했다가 빨갛거나 막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금령 이거 보면은 막 의욕이 너무 문제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료의 어떤 성분이 기어 나와서 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한 일주일 이상 사출하게 되면은 뭐 전혀 안 나오는 그런 원료도 있지만 사출업체에서는 대부분 금령을 한번 사무실 닦아주죠. 그래서 이제 뭐 하긴 하는데 이 정밀한 금령 같은 경우는 다 분해가지고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개선하려면은 사출에서는 온도를 최대한 이제 최적화하는 게 가능하면 낮게 해야지 이런 게 이제 가스가 덜 발생하는데 이 가스가 이제 퇴적되니까 온도를 낮게 설정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낮게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온도를 낮게 해야지 이런 게 퇴적이 덜 되는 거고 금령에서는 가스벤트를 많이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특히 이제 파팅 라인이나 이런 끝단에 많이 예를 들어 이런 캐비티로 했을 때 동그란 거는 제품이고 요게 이제 8캐비티에 스프루가 여기 있고 연료가 여기 쭉 흘러가잖아요. 이게. 이 같은 경우에는 원료가 이제 사출 쭉 하면은 그 사출한 용융수지 안에는 가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빨리 이제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빼낼 때 하나도 안 빼내고 그냥 다 요 안에 다 들어가버리면 더 이제 이거 몰드 데포짓이 많이 생기고 사출을 하면서 넣는 것따라도 가스 빼내고 이쪽으로도 가스 빼내고 이쪽 빼내고 다 빼내면은 최종 제품에는 가스가 그래도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좀 작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에 이제 가스벤트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 외관 품질도 보면은 가스벤트를 잘 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의 어떤 기술인데 금융 잘하는 집은 알아서 가스벤트를 내주는 거고 좀 못하는 집들은 비용 없고 한 데는 이제 이런 걸 가스벤트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초창기에는 괜찮은데 작업 좀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더 도드라지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금융을 딱 열어보면 가스벤트가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보고 없으면은 가스벤트 좀 내세요 하고 이야기하고 하면 훨씬 좋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 그레이드도 보면은 330 FS로 하면은 이게 뭔가 이 저분자 물질이 적게 들어가거나 뭐 들어가가지고 이런 문제가 이제 적게 나오는 게 확실히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FS나 F나 A나 뭐 물성은 다 같으니까 가능하면은 FS로 추천을 하면은 더 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끔 보다는 이제 계량 시간이 또 이상한 경우가 있는데 사출에서 계량이 뭐냐 하면 사출을 하고 원료를 앞에 녹이기 위해 가지고 스크루를 돌리죠. 이게 스크루 회전시켜서 원료를 앞으로 넣은 용융수지를 앞으로 모이는 그런 걸 이제 계량이라 그러는데 이 사출하고 스크루를 돌리고 사출하고 스크루를 돌리고 할 때 이 스크루 돌리는 시간이 이제 계량 시간이거든요. 계량 시간이 이상하게 어떤 데는 뭐 5초 됐다가 어떤 데는 10초 됐다가 10초 됐다가 다 한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계량 시간 문제 때문에 이 외관 또 흡전도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계량 시간 문제들이 이제 우리 훈련 상당히 중요한데 가끔 아주 드물게 가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은 호파 밑에 온도 사출기에서 히타 있고 한데 여기 호파 밑에는 이 냉각 라인이 돌거든요. 이게 냉각 라인이 돌아가지고 여기 온도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파고 여기인데 어떤 사출 좋은 사출기는 여기 온도가 꼽혀 있어가지고 여기 온도를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도 세팅 딱 해놓으면은 여기 50도보다 높으면은 냉각수가 돌고 50도보다 낮으면 냉각수가 안 돌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계량 시간이 왔다 갔다 할 때 딱 가서 내가 가서
여기 만져보면 되게 뜨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뜨거우면 뭔가 우리 원료가 아직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모듈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뭔가 여기에서 이 가락기 형성, 그러니까 뭐 이상한 그런 그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듈러스 때문에 그렇지 않나. 글라스 타입으로 들어간 거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글라스 안 들어간 상단공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주로 생기니까 생길 때 가서 보면은 여기 온도가 너무 높고 그래서 우리 원료는 여기 온도를 좀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게 관리하기도 쉽던데 이건 냉각수를 좀 더 세게 해버리면 되니까 사춘기가 오래된 사춘기는 여기 냉각 라인이 뭔가 문제돼가지고 냉각수가 안 도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냉각수를 뚫어보면 돼요. 그래 하니까 여기 온도를 이제 관리하면은 충분히 이런 걸 극복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는 원료 입장에서는 펠렛이 우리 원료가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펠렛이 보면은 아주 짧은데 잘못돼 가지고 긴 거 많이 들어가면은 원료 펠렛이 길면 여기에서 브릿지 현상 막 슬금 여기서 막혀가지고 원료가 그냥 안 들어가잖아요. 그 같은 경우는 계속 오래 도는 거죠. 그리고 펠렛이 이 롱 펠렛이 많을 경우에 그다음에 펠렛 사이즈가 너무 클 경우에도 이 구멍이 너무 작으면 잘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분쇄했을 때 분쇄제 표면이 터실터실한 경우가 많죠. 우리 뚫려가 특히 이제 약간 물렁물렁하니까 분쇄제 날 사이즈를 그 좀 시원찮으면 분쇄된 품질이 표면이 터실터실한 그런 실타리처럼 막 생기면 이게 막 묻고 해가지고 여기에 뭉쳐가지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 분쇄 알갱이가 이상하게 어떤 게 너무 큰 거 스프를 넣는 거는 분쇄할 때 잘 안 돼가지고 기다란 놈 있으면은 그게 막 쌓이면은 또 여기에서 브릿지 현상 때문에 안 들어가서 이제 계량이 길어지는 그런 경우 있어요. 이거는 사소한 이런 거 문제 생겼을 때는 잘 관찰해가지고 특히 전혀 온도 보고 그다음에 분쇄제 쓸 때는 분쇄제 상태로 보고 그래서 아니면 여기 히터 온도 보고 이상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고 그러면 대부분 해결되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슈가 이 워페지 휨 문제. 요거는 제가 나일론 더블식스로 작업하는 철도 부품이거든요. 철도도 보면 다 쇠로 갖다도 철도 레일 그거 보면 플라스틱도 많이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절연 블록이라고 한 부품인데 우리 그레이드는 630이고 요거 보면은 요런 직각이 아닌 94도에서 플러스 4도 마이너스 1도로 해가지고 스펙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요놈을 이제 처음에 나일론을 쓰던 거를 우리 원료로 해가지고 사주를 하니까 이게 좀 더 많이 찌그러져 가지고 93도보다 더 작아져 예각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캐비티는 4개고 자세히 보니까 첫째 냉각 라인이 좀 엉망하게 있어요. 냉각 라인이 보면 여기서 노란색으로 우리 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로 그냥 다 이렇게 통과하게 있으니까 냉각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걸 냉각 라인을 바꿔가지고 요거는 죽여버리고 가운데 냉각 통과하게 구멍을 새로 뚫어서 사주로 협조가 잘 돼가지고 검증하고 해서 요걸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류의 제품이 휘는 거는 검정 온도가 이쪽하고 밖에 하고 검정 온도에 따라 가지고 이게 여기가 검정 온도가 높으면은 식으면서 쭉 빨아들이거든요. 이게 쪼그라든다고. 그러면 이게 예각이 생기고 여기에서 검정 온도가 보면 이게 늘어나는 거. 그래 가지고 이쪽 뒷면의 온도를 높게 하고 여기를 낮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 냉각 사출기에서 여기 온도계를 썼는데 온도계를 2개를 해가지고 여기 하나 따로 썼어요. 그래 해가지고 검정 온도를 특별 관리 해가지고 코어 사이드는 40도 여기는 40도 섹시 그 다음에 캐비티는 이쪽은 60도로 해가지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없어졌고 오히려 냉각 시간을 60초에서 25초로 엄청나게 확 당겨가지고 작업성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나이론보다 더 이제 좋아졌거든요. 그러면 조금 성분이다. 그래가지고 사투를 지어서 대입을 회피하게 그런 단계가. 요건 아까 우리 정팀장이 이야기한 우리 원료로 한 식판
식판 같은 경우는 이제 CA까지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잘 보려고 식판이 이저 금융을 이제 새로 팠거든요. 일반 요 식판 말고 일반 식판으로 시중에 있는 식판으로 이제 우리를 사주를 해보니까 휘임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금융을 처음 파는 거니까 CA 해석까지 해가지고 해서 이제 많이 좋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CA 해석을 할 때 여기 이제 상책이고 하책인데 금융 온도를 여기하고 여기 각각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 처음에는 금융 온도를 같이 60도로 만들어가지고 사주를 하니까 휘임이 이런 식으로 배부뚝이 현상이 생기게 한 6mm 정도가 이제 휘는데 이거를 금융 온도를 탑 쪽은 80도, 바텀 쪽은 60도로 하니까 요래 2.1mm로 쓸만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는 양산하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걸 또 60도, 80도 거꾸로 하니까 훨씬 더 많이 했거든요. 금융 온도가 이제 여기 표면하고 밑에 면하고 온도를 따리 하면은 금융 온도 때문에 높은 놈이 늦게 식으니까 늦게 식으면서 쭉 당기니까 이런 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게이트는 이제 하나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게이트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게이트를 막으면서 막 하면 또 압력 이런 것 때문에 좋아졌지만 요거는 게이트가 딱 하나니까 어떻게 뭐 게이트로 이제 기술 관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금융 온도로 해서 이제 요거를 맞췄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본 대충 끝났고 지금은 이제 사출 성형 가이드를 우리 이 홈페이지에 보면은 좀 어렵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잡으면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요걸 따로 쓰시면 고객한테 갖다 드리면 되게 요게 훨씬 보기 편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베이스 그레이드도 대입을 하면은 대충 세 가지가 있잖아요. 630, 330, 930 MI별로. 그래서 각각의 식인도 온도는 몇 도가 나와 있는 거. 제일 앞에 요거는 이제 용융 온도입니다. 이거는 이거 우리가 설정하는 게 아니고 수준을 쭉 짜냈을 때 온도가 딱 찍어서 재었을 때 용융 온도가 적정됩니다. 이게 높으면 예를 들어서 스크루의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산 뭐 이런 거 디자인에 따라 가지고 온도 세팅을 똑같이 해도 나오는 용융 온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용융 온도지 이 세팅 온도보다 용융 온도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있을 때는 짜가지고 한번 재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호파 밑에 온도도 좀 추가를 해가지고 아까 이것 때문에 막 겉도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를 40도로 다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노즐 구멍도 좀 크게 하세요 해가지고 딱 따지고 놓고 그 다음에 푸징도 좀 잘해야 된다고 이제 좀 푸징에 대해서 설명. 요 정도는 영업하시는 분이 가서 현장 분한테 이거 가지고는 설명할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보합, 이거 하려면 제가 보합이 있지. 이런 것도 이제 개념도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근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80도에서 3시간, 4시간. 수분 함량은 이거는 뭐 현장에서 재울 수 없는 좀 특별 설비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원료는 한 0.2% 이하 수분 측정기를 해가지고 재었을 때 0.2% 이하면 그 문제가 나온다. 이게 이제 훨씬 우리께 이제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료 자체가 흡수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건조를 대충 해도 되고 그 다음에 PC나 뭐 ABS 이런 거 보면은 이게 0.04에서 0.02 해가지고 되게 까다롭거든요. PBT도 0.04 정도 돼 있고 하니까 우리는 0.2만 프로만 해도 되니까 건조에 대해서는 우리 원료가 거의 뭐 PP나 P급이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장점이죠. 이런 건 장점을 잡고 있다. 이런 활동하기 좋은 거. 나일론 같은 경우는 건조하기 되게 힘드니까 제습 건조기 있어야 되죠. 우리는 뭐 열풍 건조기 좀 허수 방면이라도 쓰면은 시사철 할 때는 제가 웬만하면 건조 안 하고 그냥 해버립니다. 포장이 잘 되기 때문에. 그건 엄청난 우리의 장점입니다. 그다음에 배합이 뭔지 이런 것도 이제 사출 영업 상황들 요 정도까지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해야 되거든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또 오늘 전주한테 같이 줄 거니까 저한테 좀 물어보시면 이것도 설명하는데 한참 3D니까 그 다음 계량 속도는 스크루가 돌아가는 RPM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사출기에 이 스크루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긴 한데 통상 한 50에서 100 RPM 하면 된다. 스크루가 크면은 이게 좀 천천히 가야 되고 스크루가 작으면은 좀 빨리 돌려야 되고. 그래서 금융 온도는 대략 한 40에서 80. 엔간하면은 그냥 금융 온도는 냉각수로 쓰면 좋습니다. 차라리. 좀 뜨겁게 하면 아까 이야기한 그 금융 온도 안 그래도 막 이상한데 이거 뜨겁게 해놓으면 원래가 우리가 이제 모듈러스 때문에 이젝트할 때 뭐 변형이라는 일이 더 생기니까 그냥 온수기 쓰지 말고 냉각수 돌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GF 들어간 그레이드 대표적인 게 그 330, 930, 630, 640 다 이제 GF가 넣을 수 있는 거니까 GF가 10% 들어갔든 뭐 40%가 들어갔든 다 이 저 조건을 같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용량 온도 있고 다 이게 저 시린더 부위별로 온도가 있고 그다음에 호파 밑에 온도는 60도, 아까는 40도, 이건 조금 높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구멍 사이즈도 GF 들어간 거는 흐름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아까 그보다도 그 파이 사이즈를 한 0.5파이 더 크게 해놨거든요. 요 자료를 갖고 와서 이제 공유한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이 구멍 사이즈가 우리가 요구한 사이즈보다 일반적으로 작거든요. 그럼 작으면 안 되냐? 작은데 그냥 그 구멍이 작으니까 우리 원래 할게요 그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지만 사출 한번 해보고 문제 있으면은 그때 이제 이 자료를 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사출을 제가하면은 말로 하면 잘 안 듣지만 자료를 딱 내고 하면 또 열심히 또 잘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저처럼 연식이 된 사람 같아 하면 경험 가는 사람 같다 해가지고 그 말을 잘 듣고 또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 세월의 사장님 저희 한 사장님처럼 우리 약간 의연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게 그 좋지 않을까 사출집 그 설득할 때는 그렇게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 퍼짐 원료 또 다 여기서 항상 또 강조할 거는 퍼짐 원료 누구 강조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충 작업하니까 퍼짐을 잽싸게 하라 끝나면 그걸 딱 항상 또 더 강조를 해야 되거든요. 퍼짐 원료 막 이거 이야기하는 순간 말 안 듣습니다 이게. 퍼짐 오늘 요거 하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요거는 살짝 도와주는 거고 문제는 빨리 퍼짐해라. 그걸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엄청 많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행가하고 안 행가하고 나중에 언제 이야기했노 하고 또 이제 따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을 해도 잘 안 들으면서 그러나 이야기 하면은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나중에 다 걸리거든요. 이야기 안 했다 해가지고 이제 또 꼬투리 잡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난연 그레이드. 우리가 이제 난연 그레이드도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가 있는데 33AG2Y 요 같은 경우는 GF가 안 들어간 GF가 5% 들어간 GF 5% 들어가서 두께가 0.8에서 V0 그런 그레이드는 난연 그레이드는 온도가 일반보다 살짝 높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AF2Y 요거는 GF 하나도 안 들어갔고 똑같이 난연성은 똑같고 그런 온도가 뭐 거의 요건 GF 들어가고 안 들어갔으니까 온도가 상당히 낮죠. 그다음 요거는 33AA2Y 요거는 GF 30%인데 난연 V0고 0.8에서 V0. 요것도 이제 난연 그레이드 쓴다 그러면 요 자료를 가져가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자료 할 때는 다 갖다 주면 헷갈리니까 나중에 이 자료 쓸 때는 요건 지워버리고 요거만 쓴다 그러면 지우고 이제 갖다 주고 그래요. 그다음 아까 이제 이게 이제 극점 이런 것들이 계속 대두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 성형 가이드의 제일 뒷장에는 항상 요걸 붙여가지고 제가 따로 설명하거든요. 듣거나 안 듣거나 우리는 이야기 해야 되니까 귀를 안 기울면 되고 그 자료도 항상 줘야 됩니다. 이건 이제 완료 후 지체지 퍼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퍼짐 원료도 뭐 중요하지만 지체지 퍼짐 해라 그런 걸 계속 강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류 시간 또 이걸 해가지고 가능한 체류 시간이 5분 안에 들어도 직접 계산해 보세요. 그 앞에서 계산도 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어제도 제가 좀 받을 때 계산해보니까 한 7분 7.5분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살짝 길잖아요. 이것도 생각 시간하고 뭐 이런 것도 막 설명하니까
그때 잘 나올 때는 한 100셔트까지 잘 나오니까 잘 나오는 몇 자도 잔소리냐 하냐고 이제 되게 좀 잘 안 듣는데 그렇더라도 계속 이야기는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7번 나오면 그러면 이게 쓰면 안 되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해야 돼. 이게 아마 맞음. 예. 혹시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질문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나중에 식사할 때 제가 앉아 있을 테니까 같이 좀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TS팀 그 조홍식 위원님께서 발표를 마치셨고요. 이제 사업 현장 나오셔서 매진만 하시고 제가 잠시 광고하고 식사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3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교육이라면 교육이고 홍보라면 홍보를 했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우리 폴리케톤이 조금 까탈스럽지만 가공하기 까탈스럽지만 실제 나쁜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릴 거는 적어도 우리 1차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사출 전문가, 폴리케톤의 사출 전문가도 좀 양성을 해서 조그만 거 사출처에 갈 때마다 저희한테 요청하지는 마시고 진짜 안 되는 것만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조무식 위원님은 지금 저희하고 계속 일을 하셨는데 일단 8월 달에 중국에 가십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다시 사출 트러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했고 앞으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모임을 갖고 지금은 일방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1차 대리점의 석세스 스토리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22년도 국내 1차 2차 고객사 대리점 고객사님 모시고 세미나 마쳤고요.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이제 여기서 끝나면은 다 짐 챙기셔가지고요. 여기 제가 사전 안내했던 대로 옆으로 주차하신 쪽으로 가시면 저희가 식당을 예약해 나왔습니다. 같이 가서 식사하시면서 저희 네트워크 하시고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주차는 어제 안내한 대로 추가 비용이 약간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나가실 때 지금 다른 고객사 미팅 때문에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갔을 때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미리 좀 받아 가주시고요. 그리고 이 회의실이 이제 2시부터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 지금 다 좀 치우시고 버릴 거 있으시면은 맨 뒤에 테이블에다가 놓고 나가주시면 저희 담당자들이 치울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장시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에는 더 좋은 저희 성공 사례, 실패 사례도 있을 수 있고요. 더 좋은 제품들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상으로 참석하신 고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표님들은 단장님이랑 같이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예.